네덜란드 2학년치랑 못하잖아. 졸업하는 비율이 거의 뭐 절반도 안 된다던데. 오늘도 돌아온 퇴근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장지혜 팀장님을 모시고 송 팀장님과 함께. 오늘은 진짜 퇴근길 같은 느낌.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하루 길었죠. 유튜브도 찍었고 전화도 계속 오더라고요. 네, 바빠진 것 같아요. 물론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시 백투 노멀로 되지 않을까. 어때요 요즘 네덜란드는? 요새 기사에 많이 뜹니다. 왜요? 오미크론 때문에 확진자는 좀 늘었어요. 하루에 지금 17,000명? 오늘 17,000명 정도 나왔대요. 그리고 지금 락다운 상황이고. 락다운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네네. 첫 번째는 비필수 상점은 5시까지만 일하는 걸로. 카페, 식당, 술집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문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슈퍼마켓이나 약국의 경우에는 8시까지. 괜찮죠? 식당은 5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은 되고요. 네. 실내 마스크 다시 등장했죠. 그리고 실내는 1.5m 간격 유지하셔야 됩니다. 방금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몇 시까지 상점이 있고 마스크 써야 되고 이런 거는 한국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거는 있어요. 우리 모든 식당이나 레스토랑 갈 때 다 QR 찍고 들어가잖아요. 백신 패스? 백신 패스 너무 중요해. 필요한데 네네. 한국에서 받은 걸로는 바로 백신 패스가 적용이 안 되고 학생들이 한 가지 절차를 거쳐야 돼요. 등록 같은 거 해야 되는데 그게 우트렉이라는 도시랑 크로닝언 2개 도시 보건소 같은 곳에서 본인이 백신을 맞았고 어디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서류를 준비해서 가면 그거를 전환을 해준대요.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 다 같이 이렇게 이동하고 하겠다. 어때요? 단체로 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약도 해야 되고 기차 타고 이동도 해야 되고 학생 개개인마다 해야 되지 않을까. 네덜란드는 학생들이 일찍 도착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맞아요. 기숙사가 일찍 오픈할 때도 있고 빨리 가는 학생은 미리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덜란드 뉴스가 좀 들리긴 하더라고요. 확진자가 먼저 나와가지고 좀 이슈됐죠. 헤이그에서 락다운 관련해서 사람들이 시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저희 헤이그 컬리지 스텝한테 물어봤는데 또 그분들은 생각보다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 북한과 문제가 있었어요. 영국에서 뉴스를 보고 전쟁 나는 줄 알았어. 보자마자 집에 전화했거든요. 아주 평온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평온하다. 근데 코로나 상황은 실시간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맞아. 꼭 정확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출국할 때 그때 최신 정보를 이용해서 정확히 준비를 하는 게 너무 일찍 알아봐도 안 돼. 달라져 있을 거거든요. 맞죠. 최신 정보를 알아보자. 그것도 공식 사이트에서 카더라나 블로그보다는 네덜란드 공식 사이트에서 알아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최근에 네덜란드 파운데이션 관련해서 이메일들이 오더라고요. 오늘의 관건의 오늘의 핵심 주제예요. 네덜란드 파운데이션 언제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7, 8년 전. 영국이나 호주 이런 데에 비해서 파운데이션을 제공해온 역사가 엄청 짧죠. 그쵸. 지금까지는 파운데이션이 개별적으로 입학 기준이나 규정을 정해서 학생들을 막 받았어요.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표준화된 절차나 입학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파운데이션 영어 조건을 올리고 아카데믹한 조건을 상향 조정하고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 꼭 추가로 받기 시작하고 이런 움직임이 지금 있습니다. 팀장님이 일하시는 학교만인가요? 아니면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개별적인 학교가 결정했다기보다는 내셔널 프레임워크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국가적인 겁니다. 영국은 내셔널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다양한 형태의 내셔널 프레임워크가 있고 그런데 네덜란드도 이제 파운데이션까지 확장한다. 맞나요? 제가 정확히 이해했나요? 네. 내셔널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면 좋은 게 이 프로그램을 공식화할 수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영국처럼. 그러니까 A라는 대학교에서 한 파운데이션을 다른 학교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겠네. 그렇죠. 멀리 보면 자세한 실라비스도 공론화되는 거고. 영국은 어느 정도 받아본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받는데 지금은 초창기라서 A에서 파운데이션 하면 A랑만 정확히 계약이 있는 거고 다른 데는 지원을 해봐야 아는 거죠.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 보면 각 파운데이션별로 요구하는 점수를 아예 홈페이지에 적어놨잖아요. 정말 오랜 기간 파운데이션 학생을 받아오면서 나온 데이터로 만든 거고 네덜란드는
시작 단계이고. 어드미션은 경험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학생들을 받아보고 여기 학생들 60점으로 받았는데 다 잘한다. 그럼 50점으로 낮출 수 있는 거고요. 페일 너무 많이 한다. 그러면 70점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거고 어드미션은 경험인 것 같아요. 네덜란드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저는 난제가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파운데이션이 필요한 건가요? 안 필요한 건가요? 연구 중심 대학교 먼저 얘기하면 각 학교 홈페이지에 나라별마다 한국 기준으로 입학 요건이 나와 있긴 해요. 네. 예, 예를 들어서 트벤테 대학교는 고등학교 졸업만으로는 다이렉트 입학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명확해요. 예,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메꿔야 되는 거죠. 헤이그 대학교처럼 실무는 12학년까지 마친 학생들은 입학을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또 구분돼요. 왜냐하면 실무 중심 대학교가 기본적으로 4년 과정인데 또 3년짜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 과정은 연구 중심 대학교랑 입학 요건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실무 중심 대학교로 해서 100% 가능하다는 것도 아니고 학교별 그 학과마다 다르다라고 말을 하는 게 더 정확해요. 그럼 헤이그는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4년짜리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헤이그의 영어로 된 전공들 중에서 4년짜리로만 만든 게 있고 4년이랑 3년짜리 둘 다 만들어 놓은 게 있고 3년짜리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한국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은 3년짜리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이 필요하죠. 4년이랑 3년제 둘 다 만들어 놓은 거는 학생들이 선택 가능한데 실장님이 아까 물어보신 의도가 파운데이션이 최선인가요? 라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해요. 특히나 한국에서 뭐 대학교 1년을 했다 학생들은 바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은가요? 라는 질문을 종종 듣는데 파운데이션 과정이 입학을 기본적으로 위한 과정이라서 입학 조건도 중요하지만 적응하고 졸업하고 학생들이 그 학업을 진짜 잘한다는 그 관점에서 보면 파운데이션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운데이션에서 1학년으로 넘어가는 비율이 최근 3년 동안 3명? 떨어진 사람이. 네. 그렇다면 대부분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거는 거의 안 된다. 저희 그 유튜브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 구독자분이 계세요. 그분이 항상 질문하시는 게 네덜란드 2학년 진학 못하잖아. 졸업하는 비율이 거의 뭐 절반도 안 된다던데 DSA라고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저는 학생들 많이 보냈잖아요. 네. 일단 파운데이션에서 학부 1학년 들어가는 건 대부분 갑니다. 공부하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올라가요. 예, 1학년에서 2학년은 좀 다른 레벨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현지에 있는 친구랑 이제 카톡을 하는데 2학년 진급을 한 60 몇 프로가 했다고 합니다. 한국 학생뿐만 아니라 전체 모든 학생들이 100% 열심히 해서 60%만 갔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 학교도 안 나오고 이런 친구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다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고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덜란드 1학년 때 60크레딧을 공부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60크레딧을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못 채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 다음 해에 채워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늘어나죠?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졸업하는 비율이 좀 적다라는 게 그래서 그런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가 대학교 그 통계 낼 때 그 몇 년 내에 졸업하느냐 그걸 3년으로 안 잡아요. 보통 4년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4년 내에 졸업하면 무난하게 졸업한 거라고 보나 봐요. 네덜란드의 연구 중심 대학교들은 대부분 랭킹이 좋잖아요. 네. 입학 여건이 낮은 건 사실이었어. 초창기 때는 정말 낮았잖아요. 그게 네덜란드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특정 디플로마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을 하면은 본인이 선택해서 대학교를 갈 수 있거든요. 들어가서 1년 동안 증빙하는 건 나의 몫이라는 거죠. 네. 정확해요. 네. 아까 팀장님이 얘기하셨을 때 60%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네. 학교마다는 다를 텐데 과마다도 다르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60%를 올려보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그 해에 60%였던 거예요. 뭐 높은 애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학생이 이수 조건을 충족하면 올라갈 수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좀 1학년 때 소홀히 하면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덜란드 학생들 기준으로는 3년 만에 졸업할 필요가 없어요, 이 친구들.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비자. 네덜란드는 입학을 한 기준부터 5년 이내 졸업을 해야 돼요. 아 그러면 그 말은 파운데이션에서 1년을 썼어요. 그거는 안 칩니다. 학부 입학 기준입니다. 내가 A라는 학교에 경영학과로 들어갔어요. 안 맞을 수 있잖아요. B라는 대학교 1학년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이미 카운트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빨리 졸업을 해야 돼.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2번 못해요. 영국은 실패하면 또 다른 데서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잖아. 네, 근데 여기는 1년 내에 끝내야 되고 정없어. 거기서 쇼부를 봐야 돼요. 그 내가 만약에 파운데이션을 하다가 중간에 스톱하고 왔어. 안 되죠. 비자를 받았고 코드 안 남아요. 되죠. 그렇구나. 네, 준비 과정은 무조건 1년까지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에서 1학년 진학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2학년 올라가는 게 어려워. 우리 만약 어려우면 어떡하지? 적극적으로 헬프를 치는 친구들은 확실히 빨리 회복을 하는 것 같아요. 학기가 8월 말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6월에 끝나잖아요. 5, 6월에. 첫 번째 텀에 많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걸 할 때 빨리 메꿔야 되는데 퍼스널 튜터 제도가 있더라고요. 퍼스널 튜터가 스베트 대학교 같은 경우는 3명이 배정이 돼요. 뭐 주기적으로 계속 상담을 하는데 뭐 꼭 학업적일 필요도 없고 뭐 향수병에 걸리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그게 학업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내가 BSA를 통과 못했어. 어떻게 되는 거야? BSA를 통과를 못하면 학교에서 드롭이 되는 거예요. 이 전공이 본인한테 안 맞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전공으로 전과를 해야 돼요. 또는 나 이 전공 계속 하고 싶다 그러면 학교 바꿔야 됩니다. 같은 학교에 다른 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네요. 있어요. 근데 BSA가 하루아침에 똑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2번 정도는 최소 상담을 해서 네. 위험하다 이러면 학생한테 경고를 주고 학생도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고 그런 사정이 있으면 무조건 말해야 된대요. 왜냐면 BSA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1학년이 끝나랬지만 너 못 올라가. 이건 아니라는 갑자기 청천벽력으로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건 아니고. 네, 학생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 학교도 알고 있는데 그 고지를 받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1년 동안 결정을 못 내리겠다 하면 경우에 따라서 다음 해로 넘길 수도 있대요. 굉장히 스트릭트해 보이지만 중간중간 계속 협의하는 과정이 있고 미룰 수 있는 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대학교 학업 그렇게 쉽지 않고 학생이 약간 긴장하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벤테만 해도 그 커리큘럼 자체의 특징이 프로젝트잖아요. 프로젝트라는 건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좀 일맥상통하기도 하네요. 우리는 시험 볼 때 교수님 입에서 나온 게 시험 문제로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아니라 주제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계속 생각해보고 배우고 마지막에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내야 되는 거라서 좀 주도적으로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자, 안 좋은 얘기만 하는데 안 됐어. 난 못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우리 어떻게 진행해야 돼요? 전공을 옮기는 거는 학교에다 얘기해서 상담하면 되고 다른 학교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원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2학년은 편입은 어차피 안 되잖아요. 네. 학교 지원을 별도로 또 해야 돼요. 네덜란드도 영국처럼 유카스라는 시스템이 있나요? 스터디 링크가 있죠. 그럼 그건 온라인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심플합니다. 개인정보랑 원하는 학교랑 전공 선택하고 유카스는 왜 5개까지 선택하잖아요. 네네. 스터디링크는 4개까지. 맞아요. 아, 4개까지? 굉장히 심플해요. 절차 자체는. 그러면은 결과는 한꺼번에 주르륵 받나요? 진행하는 속도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개별적으로 연락이 와요. 그럼 학교 바꾸면은 비자도 다시 받아야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남아있는 기간만큼 쓸 수 있어요. 한국에 올 필요도 없고 이미 레지던스 퍼밋 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비자가 유효해요. 나 이제 다른 학교 옮겨 뭐 이런 레포트? 이 정도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저희 학생 중에 연구 중심 다니다가 실무 중심 옮기는 학생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학생이 너무 의기소침해 있으면 어떡하나 약간 그런 걱정인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네덜란드 자체가 워낙 많이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 가서 이제 눈을 뜨는 거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공부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의 비법을 제가 받았죠. 잠깐! 여기서 최초 공개인가요?